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노출, 클릭, 문의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광고가 기존에 받았던 콜량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저는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로드입니다. 중개를 조금 해본 사람들의 90%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올린 광고만 문의가 이렇게 없나? 이렇게 많은 광고가 올려져 있는데 나한테 문의가 오는 게 맞나? 대부분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네이버 부동산에만 들어가서 봤을 때 강남구 전체의 원투룸을 카테고리화해서 봤을 때 광고의 개수가 어림잡아 10,000개는 넘을 것 같습니다. 10,000개가 넘는 광고들 중에 과연 나한테 문의가 오는 건 가능한 일인가? 이런 의문들이 들 건데요. 거기에 올려져 있는 광고들이 어느 순간 되면 다 뒤바뀜이 된다는 것, 그것 또한 딜레마입니다. 도대체 그 많은 물건은 누가 광고를 하고, 그리고 그 물건들은 도대체 누가 계약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한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물건들은 내가 계약하지는 못해도 누군가는 계약을 하고 있고, 그 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비법이 있을 거야. 나만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에 빠졌었던 적이 있죠. 그러나 제가 광고에 대해서 딱 2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하루에 한 콜도 오지 않았던 때에서 최소 20콜 이상에서 최대 50콜까지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후스파파의 곽규석 선배님이 이미 다른 영상에서 말씀해 주셨던 광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서 곽규석 선배님께서는 먹히는 광고와 들러리 광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먹히는 광고는 말 그대로 손님한테 먹히기 때문에 나한테 문의가 오는 광고이고요. 두 번째, 들러리 광고는 나한테 문의가 오지는 않고 그 문의가 오는 광고를 띄워주는 역할만 하는 들러리 광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먹히는 광고를 하고 싶어서 100개나 광고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100개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콜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는 콜이 안 오고, 다음날은 한두 개 오고, 그 다음날은 또 안 오고, 이런 게 패턴이 반복되니까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면 콜이 올 수 있을지를 연구한 결과, 하루에 한 콜도 안 오던 때에서 하루에 20콜 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먹히는 광고와 들러리 광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비결을 얘기하기 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광고의 특성입니다. 광고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노출이고, 두 번째는 클릭, 세 번째는 문의입니다. 이 3가지의 단계로 광고는 여러분들의 매출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이 노출과 클릭, 문의에 대한 단계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아는 분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내용을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출은 일단 광고를 올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노출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예상하고 있는 잠재된 고객에게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갖고 있는데 꽁꽁 싸매면서 알리지 않으면 고객이 그 물건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고를 올리는 노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렇게 노출을 하려면 광고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를 아는 게 우선인데요. 광고는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오프라인 광고와 온라인 광고. 오프라인 광고는 또 4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현수막, 두 번째는 우편 DM, 세 번째는 전단지, 네 번째는 지면 광고. 이렇게 4가지로 나뉘고요. 온라인 광고도 또 3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료 플랫폼, 직방, 네이버, 다방 이런 걸 말하고요. 두 번째는 무료 플랫폼,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홈페이지. 이렇게 총 3가지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를 올릴 때 소비자가 오프라인 광고가 먹히는 곳이 있고 온라인 광고가 먹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중개의 특성에 따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부분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내가 만약에 주거 빌라 전월세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소비자는 유료 플랫폼 중에 첫 번째였던 직방, 다방, 네이버를 가장 많이 봅니다. 반대로 내가 만약에 토지 중개를 한다고 하면은 유튜브나 블로그나 아니면은 현수막 광고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같은 중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루는 물건에 따라서 어떠한 광고를 해야 되는지 다르니까 그거는 각 중개의 특성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길 바래요. 결국 노출시킨다는 건 내가 광고를 올려서 잠재되어 있는 소비자에게 내 물건을 알리는 것, 그것이 자체가 노출 첫 번째입니다. 그래, 노출시키는 거 알겠어. 그러면 광고하면 되지? 그럼 끝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아닙니다. 노출시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노출을 시켰으니까 그 노출된 광고를 소비자가 클릭할 수 있게, 즉 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내가 노출시킨 그 광고가 소비자에게 많이 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소비자가 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프라인 광고 하나랑 온라인 광고 하나씩 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프라인 광고의 대표적인 게 현수막이니까 현수막을 도심에서 보통은 사무실 같은 곳에 답니다. 사무실 건물의 2층 정도 높이나 현관 입구 앞에 보면은 임대라고 적혀져 있는 현수막이나 스티커들을 봤을 거예요.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 현수막 광고가 먹히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는 사람의 고객의 시선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만약에 고객이 지나가다가 건물을 봤어요. 임대라고 적혀 있는 현수막을 본 거예요. 그러려면 2층에 걸려 있는 게 좋을까요? 5층에 걸려 있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2층에 걸려 있는 거겠죠. 두 번째로, 사람이 지나가다가 현관 앞에 붙어 있는 임대를 볼 확률이 높을까요? 건물의 끝쪽 사각지대에 붙여 있는 현수막을 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정답은 현관에 붙여 있는 임대를 보는 게 더 좋습니다. 동일합니다. 온라인 광고에서도 보면은 소비자가 좋아하는 광고가 있고 소비자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광고도 있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죠? 첫 번째, 메인 화면이 보이죠. 메인 사진이 보이고, 두 번째가 금액이 보입니다. 세 번째가 뭐 제목이나 면적, 그리고 층수 이런 게 보이게 되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게 메인 사진이죠. 그래서 메인 사진을 엄청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조차도 제대로 안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사람을 만날 때에도 사람이 어두운 사람이 좋으세요? 밝은 사람이 좋으세요? 그쵸? 밝은 사람이 좋죠. 두 번째로, 아무런 꾸밈도 없는 사람이 좋으세요? 어느 정도 꾸며서 자기를 조금 어필할 줄 아는 사람이 좋으세요? 좀 더 꾸미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포장되어 있는 사진 안에 있는 내용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리고 있는 메인 사진의 광고가 혹시 어두우신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포토샵에 꾸밈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혹시 클릭을 못 받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40대를 넘어가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나는 컴퓨터 잘 못해. 포토샵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어. 아, 이런 건 2030 어린 친구들이나 잘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거 잘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팩트를 말씀드리면 그거 2030한테 다 뺏기면 여러분들은 뭐 먹고 사실 거예요? 직방은 20대라고 너 컴퓨터 잘하니까 너 좀 페널티 줄 거야. 50대라고 넌 컴퓨터 잘 못하니까 베네핏 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조건으로 제시하죠. 그러면 잘하는 사람은 점점 더 이득을 보고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결국은 누가 손해일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컴퓨터를 잘 못하고 포토샵을 잘 못한다고 하면은 그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 검색만 해보면 나오니까 그냥 많이 한 번씩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팁 하나를 준비했어요. 제가 준비하는 자료 화면에 보면은 광고 안에 3, 5, 1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명심하세요. 5라고 적혀 있는 거, 3이라고 적혀 있는 광고에 여러분이 광고를 올리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1이라고 적혀 있는 광고처럼 나 혼자서 그 중개 대상물에 독점적으로 광고를 올릴 수 있는 물건을 찾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나 혼자서 올렸기 때문에 유일한 물건은 콜이 올 확률이 무조건 상승합니다. 그것도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광고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꾸밈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무조건 나 혼자서 올릴 수 있는 물건을 광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콜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일 때 옆에 있는 과 토목공학과에 신입생이 들어왔어요. 신입생 중에 여자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대대로 신입생 중에 여자가 없었던 과였는데 여학생 한 명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과 선배들이 이 여자 신입생을 보기 위해서 내려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독점인 거죠. 반대로 뷰티과도 있었었는데요. 뷰티과는 대부분의 선배가 다 여자였어요. 근데 남학생 하나가 신입생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모든 선배가 이 여학생을 보러 내려왔었어요. 이것 또한 독점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그 독점을 하시면 됩니다. 꾸밈에 자신이 없으시면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노출을 해서 클릭까지 여러분이 유도가 되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문의하기입니다. 문의의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하고 봤다가 하고 가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고 봤다가 하고 가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메인 화면과 메인 사진을 이쁘게 꾸몄잖아요. 기존에는 조금 어두웠던 거를 밝게 만들었고 내가 본판은 그렇게 이쁘거나 잘생기지 않았는데 화장하거나 머리를 만져서 이뻐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하고 쳐다보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말끝마다 욕을 하거나 사실은 백수거나 아니면은 빚이 너무 많거나 그렇게 되면 만나고 싶지 않겠죠. 동일하게 하고서 가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광고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광고에서 콜이 오지 않는 분들이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클릭까지는 잘 유도를 했는데 문의하기까지가 오지 않는 거죠. 그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 바로 그 물건의 매력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옵니다. 내가 지금 광고하고 있는 물건이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매력을 어필해야 되는지 이걸 중개사가 모르니까 고객은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왜? 자, 고객은 광고를 통해서 물건을 보죠. 그럼 그 광고를 올리는 사람은 중개사죠. 그러면 중개사가 매력을 알고서 그 포인트를 잡아서 광고를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객은 그 매력을 습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개사가 그 매력을 모르고 광고를 올리면 당연히 그 광고에서는 매력의 포인트가 보이지 않겠죠. 당연히 고객은 그 물건을 봤을 때 매력을 못 느낍니다. 따라서 메인 화면으로 클릭이 유도가 되었지만 하고서 그냥 빠져나가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상세 페이지, 상세 사진과 상세 설명을 매물의 특징과 장점과 매력에 맞춰서 올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물건은 사이즈가 크고 넓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그럼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넓어 보이게 찍어야겠죠. 그리고 상세 설명에도 넓다라는 것을 어필하셔야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전혀 쓰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반대로 이 물건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대신에 옵션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옵션을 어필을 해야 되는데 옵션 사진은 안 찍고 넓어 보이게만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력 어필이 안 되겠죠. 고객은 그걸 동일하게 느낍니다.
중개사가 느껴서 그대로 올린 광고를 그대로 느껴서 보기 때문에 광고에 문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노출, 클릭, 문의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광고가 기존에 받았던 콜량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저는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제가 저희 사무실에 실제로 하루에 한 콜도 못 받던 직원을 일주일 내내 광고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콜이 10개도 넘어서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돼서 동료 직원한테 자기 손님을 줄 정도로 인입이 많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성공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쯤까지 들어왔으면 여러분들은 또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제목에서는 임장에 대해서도 설명해 준다고 했는데 왜 설명 안 해주세요?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임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광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명한 거거든요. 방금 전에 3단계인 문의하기 단계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매력을 찾고 장점을 찾고 그 집에 그 물건에 대한 특성을 찾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찾으라고 임장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투자용 부동산 임장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가지만 중개사의 임장은 조금 다릅니다. 중개사의 임장은 중개 대상물의 특성과 장점과 매력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가서 사진만 찍어 오는 겁니다. 무수히 많이 찍어 오면 뭐합니까? 내가 그 물건에 대한 장점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내가 장점을 모르고 광고를 올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고객은 동일하게 장점을 못 느끼고 빠져나갈 겁니다. 어떻게? 하고 왔다가 하고 가는 거예요. 다른 부동산에 가면은 많은 분들이 임장은 중요하다, 임장을 많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 임장이 왜 중요한지에서 설명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깨달았던 거를 설명하려니 조금 어려운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굳이 겪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광고의 효율도 엄청나게 좋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좋은 팁을 알려드렸는데 지금도 혹시 좋아요나 구독을 안 누르고 계신가요? 한번 눌러주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광고는 우선 먹히는 광고가 있고 먹히지 않는 들러리 광고가 있다. 그리고 중개에서는 먹히는 광고를 해야 한다. 두 번째, 광고의 특성이 있는데 그 광고의 특성은 세 가지다. 노출과 클릭과 그리고 문의다. 이 중에서 두 번째였던 노출은 일단 광고를 올려봐야 된다. 올려야 고객이 보니까 노출을 시키는 게 우선이다. 대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노출을 하실 때 내한테 맞는 광고를 하셔야 된다. 내가 만약에 토지를 하는데 직방에다 광고를 올릴 수도 없지만 올리는 게 별 효용은 없다라는 것 이해하셨죠? 그리고 다음 단계인 클릭. 클릭은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내 물건이 좋아 보이게 만들어서 내 물건으로 인입되게, 즉 조회수를 끌어올리는 방법인 거죠.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너무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과하게 꾸미거나 과하게 밝게 하면은 오히려 역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꾸미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문의하기입니다. 문의의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의 매력과 장점과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광고를 올리는 게 좋다. 왜냐하면 중개사가 그 물건의 장점을 알고 있어야 그거를 광고에 녹일 수 있고 녹여져 있는 광고를 본 고객이 그 장점을 느끼고 나한테 문의를 하기 때문이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임장을 간다. 임장을 가서 사진만 찍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의 전부를 그리고 그 물건의 특성과 장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임장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음 내용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광고 잘 올렸으니까 이제 콜 인입이 되겠지? 그러면 콜이 인입이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죠? 전화 상담을 하고 그리고 상담에서 오라고 했을 때 물건을 준비하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전화 상담을 잘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물건 준비를 잘해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계약이 잘 나오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 다음 영상인 물건 준비 그리고 전화 상담하는 법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